만약 당신의 많은 고통의 뿌리가 마음이나 감정이 아닌 매일 가장 무시하는 곳에 있다면 어쩌면 책이나 치료, 긴 침묵 속에서 답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오늘 당신은 오래되고 조용하며 거의 잊혀진 지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7일 동안 당신의 에너지를 재정비하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이미 당신 안에 살아있는 치유를 깨울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오늘날 거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 의식의 가장 깊은 계시는 마지막에야 이해될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뿌리가 깨어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린다면 슈퍼챗으로 이 공간의 에너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환의 의식적인 몸짓으로요. 수천 년 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의료 시스템이 존재하기 훨씬 전, 인류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거나 첫 번째 이야기를 쓰기 훨씬 전, 돌이나 점토에 글쓰기가 필요 없는 지식이 있었죠. 전달되기 위해 어떤 텍스트보다 더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실천, 인체에 대한 세심한 관찰, 그것을 지탱하는 땅과의 관계 속에 살았죠. 지탱하는 땅과의 관계, 인간의 발에서 무언가를 인식하는 세대 간의 지혜의 축적 속에 아주 최근까지 어떤 현대 과학도 音がね、本当に 그렉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지 못했던 무언가를요. 고대 이집트 사원에서 파라오와 가장 중요한 의식적 대제사장들을 준비하는 의식에서 입문자들은 어떤 기도나 주문만큼이나 신성하게 여기는 관행이 있었죠. 신과 대화하거나 수천 명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릴 사람의 발을 의식적으로 정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생적인 행동이 아니라 에너지 재연결 행위였죠. 이 준비를 수행했던 사제들은 현대 해부학이 수세기 후에야 확인하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었죠. 발바닥은 인체 전체에서 가장 밀집하게 신경이 분포된 부위 중 하나라는 것을요. 비교적 작은 표면에 1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포함되어 있고, 이 신경 말단이 뇌와 중추 신경계로 보내는 정보의 질이 전체 유기체의 상태에 직접적이고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호르몬 조절부터 사고의 질까지,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명확함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까지 말이죠. 고대 중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서양 이름으로 알고 있는 반사요법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그 기원에는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한 패러다임이 있었던 도교 스승들은 발바닥에서 인체의 완전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발바닥의 각 영역은 상징적인 대응이나 시적인 은유가 아닌 수세기 동안의 임상 관찰로 검증된 기능적 현실로서 특정 장기, 시스템, 생명 기능에 해당합니다. 발바닥의 특정 지점에 압력이나 특정 자극을 가하면 그 지점에 해당하는 장기나 시스템에 측정 가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해는 서로 접촉이 없었던 문화권에서도 독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고대 인도 아유르베다 시스템에서는 발을 여러 마르마, 즉 생명 에너지의 중요한 지점들의 본거지로 여겼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샤머니즘 전통에서는 맨발로 땅 위를 걷는 것이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수행이었죠. 땅이 발바닥을 통해 전달하는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안데스 산맥 사람들의 전통에서는 야착, 즉 현자들이 발을 중요한 지점으로 여겼습니다. 아래 세상인 땅과 위 세상인 하늘, 그리고 중간 세상인 인간을 잇는 접점이라고요.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말 그대로 발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던 거죠. 지리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서로 소통할 가능성도 없이 생겨난 이 모든 지식 체계들은 앞으로 7일 동안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모든 것의 출발점인 동일한 근본적인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발은 몸의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토대이며 인간이 자신을 지탱하는 현실과 가장 근원적인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단절될 발이 감각을 잃고 땅과의 접촉을 잃고 정보를 느끼고 전달하는 능력을 잃을 때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 즉 몸 전체, 신경계, 감정상터, 정신적 명료함,
자신의 방향을 신뢰하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점진적이고 조용하게 그 기반을 잃어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지 어느 순간부터 내면이 단단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만 알죠. 이 지식에는 가장 심오한 전통들이 특별히 조심스럽게 간직해온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리학이나 기술적인 의미의 에너지를 넘어선 무언가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인간이 발을 통해 땅과 맺는 관계가 기계적이거나 에너지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단어의 가장 깊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입니다. 상징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이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의미를 응축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인간이 평생 가장 많이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이 수백만 걸음, 그 모든 걸음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신뢰의 행위입니다. 발이 닿을 때 땅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신뢰. 아직 내딛지 않았더라도 다음 발걸음이 가능하다고 믿는 신뢰. 그 신뢰는 끊어집니다. 몸이 땅을 신뢰하는 대신 위험을 예상하도록 학습했을 때, 신경계가 발을 완전히 이완시키지 못하게 하는 경계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단절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만이 아닙니다.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삶 자체를 신뢰하는 능력이 단절됩니다. 당신이 배우게 될 이 의식이 왜 그런 효과를 내는지 이해하려면 인간의 몸이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경험과 발이 그 저장 과정에서 하는 특별한 역할에 대해 어떤 일반적인 심리학 책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이 시스템은 인간의 신경계는 수백만 년 전부터 어떤 고등인지 능력보다도 앞서는 중요한 기능을 위해 진화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위험을 감지하고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능이죠. 이 감지 및 반응 시스템은 주로 신체를 통해 작동합니다. 신체적 감각, 근육 긴장을 통해서 말이죠. 호흡 패턴, 그리고 유기체를 지탱하는 땅과 관련하여 발의 위치와 상태를 통해서요. 인간이 실제든 상상이든 즉각적이든 예상되는 위협을 감지하면 교감신경계는 유기체를 준비시키는 일련의 생리적 반응을 활성화시키죠. 달리거나 싸우기 위해서요.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은 짧아지며 가슴 쪽으로 올라오죠. 근육은 긴장하고 발은 특정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자세를 취하는데요. 발바닥 아치가 특징적으로 수축하고 발가락은 추진력을 위해 뻣뻣해지며 체중은 발 앞쪽으로 실려 빠른 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원래의 진화적 맥락에서는 완벽하게 적절했습니다. 위험이 물리적이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달리거나 싸우는 것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이 직면하는 위험은 거의 신체적인 것이 아니며 달리기나 싸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것들은 심리적, 사회적, 실존적 위험입니다. 하지만 신경계는 위험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단지 위험 신호의 유무만을 판단하여 똑같은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마치 포식자 앞에서 활성화될 법한 신체적 준비 반응 말이죠. 그리고 그 반응은 몸에 남아 발에 머무르고 만성적인 긴장으로 조직에 축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으로 인식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 상태, 즉 정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몸이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급성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고 전반적인 불편함, 모호한 경계심, 그리고 완전히 이완할 수 없는 상태에 보이지 않는 기저가 됩니다. 경계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죠. 발은 이 순환의 시작점이며 또한 여러분이 알게 되겠지만 이 순환을 끊기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기억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리고 왜 그 기억이 그렇게 자주 특히 발에 머무르는지에 대해서요. 피터 레빈이라는 트라우마 연구자가 있는데 그는 수십 년 동안 동물들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관찰 중 하나는 자연의 동물들이 극심한 위협을 경험한 후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협이 신경계에 생성한 활성화 에너지를 방출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떨고 몸을 흔들고 포식자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잠시 달립니다. 이런 떨림이나 흔들림은 동물의 신경계가 비상 상황에서 축적된 에너지를 처리하고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주기를 완료하고 유기체가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반응들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신체 반응들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감정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자연적인 방출 과정을 방해하고 활성화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고 몸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다음 부위들에요. 비상 상황 반응에 가장 활발하게 관여했던 근육 부위들, 다리, 발, 그리고 전체적인 자세 시스템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발과 발목의 긴장을 느끼는데 어떤 일반적인 마사지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한 기계적 근육 긴장뿐만 아니라 신경계가 처리하지 못한 경험들의 에너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방식의 현대는 고대인들이 겪지 않던 특정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오늘날 우리가 밟는 대부분의 표면은 인공적이죠. 시멘트, 타일, 가공 목재, 합성 카펫 등 자연 흙이 전달하는 감각 정보의 다양성을 전달하지 않는 표면들입니다. 자연 흙이 전달하는 감각 정보의 다양성을 전달하지 않고 발바닥에 7,000개 신경 수용체가 처리하도록 설계된 복잡하고 풍부한 자극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처리하도록 말이죠. 게다가 발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현대 신발은 환경으로부터 발을 거의 완전히 고립시켜서 환경이 전달해야 할 감각 정보로부터 발을 거의 완전히 고립시키는데 현대 생체역학 연구자들은 이를 발바닥 감각 박탈이라고 부르며 이는 단순한 촉각 정보 손실을 훨씬 넘어서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발에 대해 곧 알게 될 내용은 당신이 당신의 몸과 관계 맺는 방식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적인 과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구조의 진정한 본질을 처음으로 이해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마땅한 관심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발바닥은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놀라운 생체 공학 중 하나죠. 28개의 관절뼈가 서로 기하학적인 정밀도로 연결되어 있어 현대 엔지니어들이 감탄하며 연구하고 지지 구조를 설계하는 데 활용됩니다. 100개 이상의 근육, 힘줄, 인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작동하며 발의 모양을 표면의 모든 변화에 맞게 조절하고 모든 발걸음의 충격을 흡수하는 어떤 인공 재료도 따라올 수 없는 효율성으로 완전히 재현할 수 없었던 효율성으로 감각 정보를 신경계로 전달합니다. 실시간으로 중추 신경계의 역동적인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어떤 순간에도 몸이 접촉면에 분산되어 있는 놀랍도록 작은 표면에 그리고 이 모든 기계 시스템의 중심에는 그것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완전히 밀집되고 정교한 신경 말단 네트워크가 발바닥을 신체에서 가장 강력한 센서 중 하나로 만듭니다. 감지할 수 있죠. 1g 미만의 압력 변화, 미세한 온도 차이, 경도와 형태를 손가락과 견줄 만한 해상도로 감지합니다. 이 놀라운 신경 밀도는 발 반사 요법의 대가들이 수세기 전에 관찰과 경험을 통해 밝혀낸 것의 생리학적 기반입니다. 임상적으로 발바닥은 모든 장기 및 모든 시스템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신경 및 에너지 경로를 통해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나머지 신체 부위로요. 중추 신경계는 발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요. 고유 수용성 경로는 신체의 공간적 위치에 대해 알려줍니다. 균형에 대해, 체중 분배에 대해서도요. 외수용성 경로는 접촉면의 특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내수용성 경로는 발 자체 조직의 상태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뇌에서 통합되어 신경과학자들이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내부 신체 지도, 즉 신경계가 매 순간 신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표상입니다.
그리고 이는 직접적으로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또는 이완 수준을 결정합니다. 발이 긴장하고 수축하며 무감각해지면 뇌로 보내는 지도가 방어적 경계 상태의 구조를 나타낼 때 신경계는 그 신호를 유기체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 그 결과 교감 신경 활성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아마도 당신의 경험에서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신체적 노력도 하지 않더라도 어깨의 긴장을 풀기 어려운 것,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턱을 꽉 깨무는 경향, 아무런 신체적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고 얕아지는 현상, 몸은 지쳐 있는데도 깊은 휴식을 방해하는 정신적 경계 상태, 발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면 신경학적으로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뇌는 발로부터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땅이 안전하고 기반이 안정적이며 도피를 위한 준비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죠. 이 새로운 정보에 따라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반응을 점차 비활성화하고 휴식, 회복, 재생의 생리적 상태인 부교감신경 반응을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심박수가 감소하고 호흡은 깊어지며 복부로 내려갑니다.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던 근육들은 이완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교감신경 활성화 동안 최소한으로 기능했던 소화 시스템은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동안 억제되었던 면역 시스템은 완전한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생 효과의 연쇄 반응은 발바닥에서 전달되는 신호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발에서부터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시작하려는 7일간의 의식이 단순한 피상적인 웰빙 기술이나 수많은 이완 운동 중 하나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신호 전달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몸이 아는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언어로 소통합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땅과의 실제 접촉의 언어죠. 본격적인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맥락 없이는 의식이 어떤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하는 기계적인 행위가 됩니다. 올바른 이해와 의도를 가지고 행해질 때 발휘되는 변혁적인 잠재력을요. 앞으로 7일 동안 할 일은 일반적인 의미의 발 마사지가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는 자기 관리 기술도 아니고요. 비타민 보충제를 추가하듯 일상에 추가하는 웰빙 습관도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경청의 실천입니다. 당신의 의식과 당신 몸의 지능 사이의 의도적인 소통 행위죠. 평생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당신 역사의 무게를 지탱해 온 지능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능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존중하는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죠. 그런 경청의 태도로 의식에 임할 때 몸은 그런 존재감이 없이 외부에서 조작될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 연습을 위해 하루 중 최소 15분 동안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 시간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주는 이완 및 신경계 조절 효과는 초기부터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돕습니다. 하지만 아침 에너지가 더 높고 이 수련이 주는 안정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아침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 이후 시간들의 에너지와 생리적 톤을 정해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이나 목에 긴장 없이 발에 편안하게 닿을 수 있도록요. 맨발로요. 이 디테일은 실용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이유로도 중요합니다. 접촉은 맨손과 발 피부 사이에 어떤 매개물도 없는 접촉은 양말을 통해서는 재현될 수 없는 정보와 연결의 질을 활성화합니다. 작은 발 아래에 두세요. 어떤 공이든 상관없습니다. 테니스공, 골프공, 나무공이나 고무공이요. 발의 무게에도 찌그러지지 않고 조직에 충분히 압력을 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기만 하면 어떤 재료든 괜찮습니다. 공을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지만 수련의 질에 상당한 차이를 만드는 것을 해보세요. 잠시 동안 발을 공 위에 그냥 올려놓고 아무 움직임 없이 그 초기 접촉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관찰하세요. 어떤 부위가 더 강한 압력을 느끼나요? 더 긴장되거나 무감각한 곳은요? 발은 어떤가요?
이렇게 발에 주의를 기울일 때 호흡은 어떤가요? 이 첫 관찰 자체가 이미 수련의 일부입니다. 평소 의식하지 못했던 신체 부위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의식적인 주의 범위 밖에서 완전히 작동하는 곳이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공을 진정한 느림으로 움직이세요. 조급한 사람의 느림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하는 것에 진정으로 관심 있는 사람의 느림으로요.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서두르지 않고 각 부위를 탐색하는 움직임으로 발바닥 전체를 덮으세요. 다른 곳보다 더 강한 긴장감이나 민감한 느낌을 주는 지점을 발견하면 그 지점에서 멈추세요.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은 정보입니다. 몸이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의 자연스러운 무게로 그 지점의 압력을 유지하세요. 추가적인 힘을 가하지 말고 그곳으로 숨을 쉬세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단순하거나 정교한 이미지를 상상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지점으로 주의와 공간을 가져가고 숨을 내쉴 때마다 그곳에 압축되어 있던 무언가가 살짝 부드러워집니다. 그 이미지가 생생하거나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의도가 진실하면 됩니다. 발바닥에는 신경 및 에너지 연결 밀도가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신체 나머지 부분에 전달하는 특정 정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발뒤꿈치입니다. 신체 상응 체계에서 발뒤꿈치는 골반과 요추의 깊은 구조, 비뇨기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해부학을 넘어선 뿌리 내림의 감각, 즉 자신의 삶에 확고히 기반을 두고 강한 바람에도 지탱해줄 뿌리를 가졌다는 느낌과도 연결됩니다. 발 뒤꿈치가 만성적으로 긴장되고 민감한 사람은 종종 그 긴장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거나 비유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삶의 기반이 발밑에 단단히 놓여 있다고 믿기 어려운 것으로 경험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발의 중앙 아치입니다. 발이 건강하고 활동적일 때 발바닥 중간에 형성되는 오목한 부분이죠. 이 영역은 단사요법 전통에서 소화기계, 간, 췌장에 해당하는 지점들을 집중시킵니다. 하지만 에너지적, 심리적 차원에서는 더 넓은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험을 처리하고 통합하고 영양분으로 바꾸는 능력과 말이죠. 소화되지 않은 무게로 쌓이게 두는 대신에요. 중앙 아치가 무너지거나 뻣뻣할 때 종종 감정적인 경험을 처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역사를 지혜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구역은 발가락 뿌리, 즉 발이 매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렛대 역할을 하는 발 앞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신체 대응 지도에서 가슴, 심장, 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의 차원에서는 더 깊은 것, 즉 앞으로 나아가려는 충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가능하고 안전하다는 확신과도요. 다음 단계에 대한 두려움이 움직임을 마비시키지 않고 주도권을 잡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각 발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세요. 왼쪽 발을 중요하게 여겼던 스승들의 전통을 따르고 싶다면 항상 왼쪽 발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수용적인 에너지의 진입점이며 부교감 신경계와 가장 잘 연결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연습을 7일 연속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세요. 7일 주기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체 표면 조직의 자연적인 세포 재생 주기와 일치합니다. 신경계가 새로운 활성화 패턴을 통합하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과도 일치합니다. 이 연습이 만들어내는 더 큰 이완과 더 큰 자신감의 상태가 일시적인 예외가 아니라 매번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본 상태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반복을 통해서요. 며칠 동안 꾸준히 연습하면 질감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경험에서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겪고 나면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미묘함 속에서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 어떤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변화보다 더 중요한, 항상 존재했던 어떤 것의 부재입니다.
신경계가 너무나 꾸준히 유지해왔던 일종의 배경 긴장감 같은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긴장으로 인식되지 않고 단순히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된 거죠. 그 긴장이 풀리기 시작할 때 신경계가 발에서 오는 안전 신호를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받으면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고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종종 일종의 조용한 놀라움입니다. 몸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평온함이 있을 수 있구나. 마치 연습 후 몇 분간 지속되다 사라지는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처럼 말이죠. 의식적인 교정 노력 없이도 변화합니다. 발이 더 안정적이고 민감한 기반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아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척추는 자신을 지탱하는 발이 지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줄 때 자연스러운 정렬을 찾습니다. 어깨는 누가 내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려갑니다. 어깨를 치켜 세우던 경고 신호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턱은 이완됩니다. 신경계가 더 이상 턱의 긴장이 반영하는 행동 준비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복부로 내려갑니다. 수련이 활성화하는 부교감 신경계 상태가 바로 복식 호흡이 자연스럽고 유지하는 데 노력이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기 3일에서 5일 사이에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변화를 겪습니다. 단순히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질, 그리고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능력도 그렇습니다. 휴식이 진정으로 회복적이었다는 느낌으로 깨어나는 것, 그리고 단순히 과도하게 활동하는 신경계가 수면 중에도 만들어내는 생각들로 인해 방해받는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이는 수련이 촉진하는 자율신경계 조절이 수면 조절 메커니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편도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편도체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환경의 위협 수준을 평가하는 뇌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활성화되면 몸이 지쳐 있을 때조차도 깊은 휴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계 상태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고대 전통의 스승들이 이러한 종류의 작업의 가장 깊은 목적으로 묘사했던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작업, 즉 신뢰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태도에서 오는 신뢰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길러지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생리적이고 에너지적인 의미에서의 신뢰입니다. 그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신경계가 위험을 미리 예상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만성적으로 과거에 학습한 위협을 가까운 미래에 투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가 신선함과 개방성으로 인식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기체가 끊임없이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그 신뢰가 발에서부터 위로 몸에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신체 건강을 훨씬 뛰어넘는 삶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계가 항상 경계 상태에 있지 않을 때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집니다. 관계는 더 큰 존재감과 적은 반응성으로 경험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억누르는 창의력은 정확히 특정 유형의 뇌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 활성화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기능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걷는 방식이 바뀝니다. 발걸음은 더 완전해지고 더 안정적이며 땅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발이 단순히 이동만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지탱하는 땅과의 의식적인 접촉 말이죠.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는데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잘못 해석될 수 있고 혼란을 야기하거나 가장 깊은 효과를 내는 바로 그 순간에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는 가장 역설적인데 처음 며칠 동안 발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잠들어 있던 부위, 자극해도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부위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깨어남은 때때로 다음과 같은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불편함이나 심지어 가벼운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만성적인 억제 상태에 있던 신경들이 신호를 전달하지 않도록 학습되었던, 왜냐하면 그들이 전달하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무시되거나 억압되었기 때문에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다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력이나 부동으로 인해 마비되었던 사지가 혈액순환을 되찾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따끔거리는 느낌과 생리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순간의 불편함은 손상의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으로의 회귀의 불편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째 날과 넷째 날 사이에 경험하는 두 번째 신호는 꿈의 질적 변화입니다. 꿈은 평소보다 더 강렬하고 더 상세하며 더 감정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의 긴장을 풀고 신경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신체 조직에 저장되어 있던 물질, 즉 신체 기억, 몸이 저장했던 경험과 관련된 감정 패턴을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근육 긴장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 긴장이 해소될 때 그것들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 처리의 가장 좋은 시기는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뇌가 경험을 통합하는 때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 속에 통합시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의 꿈이 유난히 생생하거나 감정적으로 강렬하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신호일 텐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변화가 시스템의 가장 깊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방식의 변화죠. 이전에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보통 강렬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감정적 반응을 유발했던 상황들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약간 더 큰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감각함이나 느껴지는 것과의 인위적인 거리가 아니라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적인 시간과 내면의 공간입니다. 자동적인 반응이 아닌 선택에 의해 반응하는 것이죠. 그 공간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인간 경험의 질에 있어서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 즉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조건 반사적 반응의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네 번째 신호는 보통 7일 주기의 끝 무렵에 나타나는데 꾸준히 수련을 이어온 사람들에게서요. 정확히 묘사하기는 어려운데요. 측정 가능한 증상보다는 살아있는 경험의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내면의 견고함이 커지는 느낌입니다. 단단해지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은 사람의 견고함이 아니라 뿌리를 내린 사람의 견고함이죠. 상황이 변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생각이 평소처럼 활동해도 당신 안에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수련법을 개발한 전통의 스승들은 이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략 하늘에 닿으면서 땅에 뿌리 내리는 것 빛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뿌리 내림이 영적 고향과 반대되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능성의 조건임을 나타냈습니다. 땅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만이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7일간의 의식적인 수련 끝에 이미 설명한 생리적, 에너지적 효과를 넘어선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거주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는 발에서 시작되었지만 살아있는 모든 경험에 걸쳐 확장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수련법을 여러 세대에 걸쳐 제자들에게 전수한 고대 스승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의 건강 기술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더 완전한 삶의 철학의 한 측면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철학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그 모든 차원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깊이를 담고 있는 이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몸에 거주하는 방식이 당신이 삶에 거주하는 방식이라는 것, 은유가 아니라 기능적인 현실로서 말입니다. 신경계의 상태가 인식의 질을 결정하고 인식의 질이 결정의 질을 결정하며 결정의 질이 경험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경험의 질은 매일의 끝에, 매년의 끝에, 그리고 매의 삶의 끝에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발이 긴장하고 수축되어 땅과 단절되면 신경계는 경계 상태에 놓이고 인식은 위협 감지로 좁아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은 의식적으로 두려운 것으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두려움의 색채를 띠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과 관계 맺는 방식은 항상 긴급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예측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은 항상 보호막이 있어 진정한 연결을 어렵게 만들죠. 발이 살아있고 민감하며 땅에 실제로 뿌리 내릴 때 신경계는 조절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위협 지점만 보는 대신 더 넓고 개방적이며 전체를 볼 수 있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죠. 그런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두려움이 아닌 명료함의 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과 관계 맺는 방식은 만성적인 경계 상태가 만들어내는 과거 또는 미래로의 끊임없는 도피 없이 현재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보호받을 필요가 없을 때만 가능한 개방성과 진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전수했던 의식 있는 걷는 자의 맹세가 행동 규칙이나 의무적인 수행 목록이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었죠.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한 결정은 성과를 내야 하는 도구가 아니라 평생 당신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온 살아있는 지능으로서 말이죠.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로 말이죠. 감각, 긴장, 피로, 고통, 쾌락, 뿌리내림, 가벼움의 언어 말입니다. 그 언어는 항상 당신에게 말해왔습니다. 이 의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는 몸이 몰랐던 것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몸이 평생 말해온 것을 듣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몸에 대한 주의가 잠들기 전 15분 동안 하는 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향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전통의 스승들이 걷는 자의 통일이라 묘사했던 일이죠.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단순히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는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가 됩니다. 존재의 행위, 당신이 지금 이 몸으로, 이 순간, 이 땅 위에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당신을 일관성과 너그러움으로 지탱해주는 이 땅은 매 순간 인정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은 당신이 땅을 신뢰하고 다음 발걸음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조용한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발걸음이 가능하며 위험을 미리 예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뿌리가 깊으니까요. 강한 바람에도 당신을 지탱할 충분한 뿌리, 그리고 명확히 볼 수 있는 충분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 갈라질 때 방금 지나간 7일은 어떤 것의 시작입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몸이 그런 종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기간이죠. 그 존재감 아래에서 이완할 수 있고 오랫동안 간직했던 기억들을 놓아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처리할 안전한 공간이 없어서 수년 동안 간직했던 기억들을요. 다음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수련 자체만큼이나 간단해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매일 예외 없이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 7일 동안 자리 잡기 시작한 새로운 패턴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자주 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새로운 생리적, 에너지적 정상 상태가 되기 위해 필요한 반복을요. 이제 멈춰서 보세요. 오랫동안 땅에 기대어 쉬고 있는 당신 몸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많은 이들이 먼 곳에서 복잡한 외부적인 방법들에서 치유를 찾았지만 진실은 항상 더 간단했어요. 치유는 결코 멀리 있지 않았고 항상 여기에 있었지만 기다리고 있었죠. 들리기를요. 이 7일간의 의식은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기반으로, 안정으로, 항상 당신 안에 살아왔던 고요한 지혜로 돌아가는 것. 당신 안에 발을 땅에 디딜 때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긴장 속에서 걸을 수도 있고 현존 속에서 걸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걸을 수도 있고 신뢰 속에서 걸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걷기로 선택할 때 깊은 무언가가 변해요. 당신의 몸은 저항을 멈추고 싸움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은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멈춰요. 많은 이들이 잊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소속감, 당신 몸에 대한 소속감, 당신의 길에 대한 소속감,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소속감. 왜냐하면 치유는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잊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것이니까요. 이 공간, 이 채널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 안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 몸이 적이 아닌 조용한 동반자임을 아는 분들, 그리고 매일 한 걸음씩 깨어나는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7일 동안 이 의식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온전히 집중해서 자신을 관찰하고 비록 작은 변화라도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이 주기를 마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증언이 다른 누군가에게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차분하게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나의 몸, 나의 길 또는 나의 뿌리를요. 그 단어들이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안녕. 당신 안에 깊이 자리 잡도록 말이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와닿았고 이 공간이 계속 성장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의식적인 감사와 영적 확장의 행위로서 슈퍼챗을 통해 이 에너지를 지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공동체 깨어나는 영혼들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굳건한 뿌리와 높은 의식을 가지고 함께 계속 나아갈 테니까요.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치유의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